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. 지금 10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이 월간 수익률을 많이 참고를 하잖아요. 10월 초에는 좀 힘들었죠. 요즘의 패턴들이 항상 월 초에 되면 힘들었다. 그 가장 충격 컸던 게 8월이었죠.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, 엔쇼 페어 트레이딩 청산, 말이 뭐 이것저것 많은데 보통 이제 초반, 월 초에 좀 안 좋았었어요. 우리가 잠깐 이걸 이제 참고해서 본다면, 데일리로 보신다면 기대하려고 하면 월 초가 안 좋았었어요. 6월 초, 6월 8일 쭉 갔죠. 그다음에 7월 되니까 7월도 뚜껑 여니까 이때 더 내려갔죠. 쭉 내려갔죠. 그런 다음에 올라가다가 이제 8월 좀 가자 해왔더니 쭉 해서 완전히 내려갔었고요. 그리고 9월도 좀 해보고 싶더니 9월 1일 딱 되니까 좀 더 내려왔죠. 그리고 10월도 되자니 또 10월 딱 되니까 또 내려왔죠. 그래서 항상 월초 딱 스타트할 때 좋지 않았는데 10월도 그래서 스타트할 때 보니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10월 갈 때가 됐는데, 왜냐하면 우리가 계절성으로 봤을 때 반감기 있는 해 10월, 11월, 12월 2016년, 2020년, 16년, 20년을 참고를 했을 때 이거 좋았는데, 게다가 반감기 뭐 똑같은 얘기지만 반감기 이후에 또 5, 6개월 이후 이제 가야 될 때 됐는데 딱 그 시기가 왔는데 10월 초 되니까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어? 불안해 했었는데 아무튼 다행입니다. 결과적으로 10월 마무리는 지금 가격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, 앞으로 뭐 24시간도 안 남았잖아요. 큰 이변이 없는 한 10%대에서 마무리 지어지는, 좀 걱정했었어요. 오르기 직전까지,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%대가 아니라 한 자리 숫자였잖아요, 퍼센트가.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약한데?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, 다행히도 언제랑 비슷하냐면 2016년 10월 14.71%로 마무리했었는데 뭐 비슷하다고 해줄까요? 그렇습니다. 물론 2020년처럼 뭐 27.7, 뭐 그 다음 때 42.95%, 또 그 다음 때 46.92%, 뭐 쭉쭉쭉 갔죠. 그냥 거침없이 갔던 이런 지금 모양새는 지금 약간 아닌 것 같은데, 아무튼 또 시장이 워낙 똑같이 가라는 법도 없고 요즘 막 이리저리 또 짬뽕 되지 않습니까? 이 부분 또 같이 또 뒷부분이 있으니까 또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래서 아무튼 10월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져 갑니다. 나쁘지 않다. 성적은 나쁘지 않다. 다가올 11월은 좀 더 많이 다이내믹해질 것 같습니다. 제가 텔레그램에 아까 이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좀 상당히 놀랐어요. 빗썸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줄 줄이야. 빗썸에서 이렇게 변동성 유의 알림. 11월 5일 화요일 미국 대선 일정을 앞두고 비트코인 시세가 1억을 돌파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대선이 있을 때 변동성 있을 거다.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.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7, 8, 9, 10월 됐을 때 어땠습니까? 항상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던 와중에 기대가 막 뿜뿜이잖아요. 근데 어때요? 항상 월 초에 그 기대감을 꺾는 그런 패턴이 지금 몇 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다. 이 부분을 본다. 그리고 대선이 바로 11월 5일 코앞에 있다. 변동성이라고 아주 말을 예쁘게 포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월 초 지금 기대감도 있고 이래서 11월 막상 이제 1일 내가 뚜껑 열면 갑자기 11월 1일 되자마자 막 팍 오르냐? 그럼 좋겠지만 여태까지 지금 7, 8, 9, 10월 있었던 패턴을 어느 정도 보자면 약간은 또 기대감을 살짝 꺾으면서 누르면서 갈 가능성, 그리고 11월 또 이런 대선이 되고 난 뒤에 또 변동성, 그래서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, 그럼 그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라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? 11월 5일 화요일 월 초의 변동성, 대선의 변동성, 월 초는 11월 초는 되게 혼란스러울 건데 그 와중에 항상 패턴이 그랬던 것 같아요. 혼란스러운 와중에 중순부터는 뭔가 나와요. 그럼 이 11월 중순에 나올 수 있는 뉴스는 뭐가 있을까? 여러분, 벌써 3분기가 지났잖아요. 이제 4분기잖아요. 3분기가 언제까지죠? 9월 30일까지. 그럼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게 13F 보고서가 떠올라야죠. 13F 보고서는 뭐 주식이든 뭐 ETF든 뭐든 간에 어느 일정량 이상 많이 담은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SEC에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얼마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2분기 13F 보고서 봤었고, 이제 봐야 될 것은 3분기 13F 보고서. 13F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이니? 한 분기가 끝나는 시점 기준으로 45일 이내. 그러면 9월 30일 기준으로 45일 이내라면 11월 15일쯤 되겠죠. 따라서 굳이 뭐 11월 15일 데드라인 맞춰서 낸 데도 물론 있겠죠. 아니 뭐 14일이 될 수도 있고 15일이 될 수도 있고 한데, 이때 맞춰서 낸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서서히 소식 나오는 이때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. 아니면 지금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무튼 정확하게 좀 이제 13F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때쯤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. 따라서 지금 ETF 유입량이 우리가 지난 방송했던 거 기억하시겠지만, 이게 지금 가격은,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이걸 뚫지 못하고, 여기 아직 이 3월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,
ETF는 톡 하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. 즉 지금 3분기 때 누군가 담았고 지금도 더 담고 있는 어느 곳이 있다는 거죠. 그럼 그게 발표가 나겠죠. 그 발표를 통해서 여기가 샀어라는 곳이 또 깜짝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1월 초부터 중순까지의 그림은 대충 그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그 외에 또 대선 끝나고 바로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변동성일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. 대선 있지, FOMC 있지, 그다음 비트코인 얼마나 담았는지 나오는 보고서, 131 보고서 15일까지 해서 나오지. 아주 11월 초 중순은 아주 다이나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, 우리가 계절성에 대해서도 생각했고 지금 어느 정도 꺾였고 이게 오르겠다는 근거들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었잖아요. 뭐 선행지표 MSTR도 봤었고, 그 외에 금 따라가야 된다. 디지털 금이랑 매치인데 금은 지금 저 위에 있는데 못 따라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게다가 지금 미국 채권 또 다시 한 박살나면서 지금 금 더 사재기 하면서 제가 텔레그램 또 올려드렸던 거, 금 가격이 지금 또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금, 그러니까 디지털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, 충분한 내러티브는 지금 세팅이 지금 돼 있는 와중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언제 가냐, 이게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고,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게 늦춰지고 약간 뭐 땡겨지고 그런 거지, 이게 없어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. 이게 왜 이거 보냐? 그럼 뭐 어차피 갈 건데 왜 보냐? 갑자기 이벤트 일어나서 놀란단 말이에요. 이 정도 큰 그림은 어느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. 예,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제가 ETF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, 이제 더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. 뭐 이거보다 안 좋은 소식은 나올 수가 없죠. ETF 유입량이 좀 늘어버렸는데, 게다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.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, 비트코인 전체 비트코인 총 시장 가치에서 비트코인 ETF가 가지는 그 퍼센트는 5%가 최근에 곧 넘었다. 그 말은 즉슨 아직 5%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ETF 이제 깔아놨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장될 일이 더 남았다. 실제 이제 여기서 우블록체인에서 얘기했던 그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. 이것만 보시면 돼요. 토탈 넷 에셋 보시면 5.04%. 아까 기사 보도 나왔을 때 5.07이었는데 약간 줄어들 수도 있죠. 아무튼 지금 5%를 넘었다. 가야 할 길이 멀다. 예,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하나 좀 더 추가. MVRB G스코어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바닥 시그널 볼 때 CVDD와 함께 MVRB도 같이 봤던 거 기억 이제 하시나요?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,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보면 MVRB 이것 때문에 좀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더 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많은 착각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더 안 가고 여기서 이제 멈췄다. MVRB 엄청 시켜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 숫자 2를 돌파를 이제 했거든요. 숫자 2를 돌파했을 때를 봐라. 그러니까 꺼졌다가 밑으로 푹 꺼졌다가 숫자 2를 돌파했을 때를 봐라 이거예요. 그때는 이제 어땠었냐를 보자는 거예요. 이때도 이제 갔다가 꺼졌다가 2를 돌파했죠. 그때를 보자면 어땠었냐. 최초로 돌파했다가 꺼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가격을 뽑아내는, 예, 그런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. 수위가 지금 이건 좀 됐어요. 우리가 이거 했었어요. 수위가 지금 보시면 인플로우, 이게 기준이 이제 10월 30일 어제 기준인데 순유입량 보십시오. 지금 보시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. 반감기 앞에는 솔라나가 대세였다면 보통 뭐가 대세하고 또 한 바퀴 돌잖아요. 근데 지금은 수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, 이거 언제 했었냐면 기억나시나요? 이때 2개월 전에 8월 14일에 그때 라이브 방송 혹시 들어오셨던 분 계세요? 8월 14일에 이때 제목이 뭐냐면, 인플루언서들이 코인을 이제 광고하는데 유료 광고를 하니까 그게 맞는 것인가 라는 주제에서 대표적인 게 현재 수위가 이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라울팔은 이제 유명하잖아요. 특히 비트코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, 그리고 한국 뉴스에서 라울팔에 의하면 하면서 많이 이야기 나오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. 근데 라울팔이 수위에 대해서 좋다고, 수위가 얼마나 좋냐면서 이때 막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거의 바닥이었어요. 그가 이야기할 때가 거의 바닥이었었어요. 그리고 이때 제가 방송했을 때가 수위가 0.92달러였거든요. 근데 이때 뭘 말씀드렸냐면, 누군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. 어떤 얘기를 했냐면, 그러니까 결국 암호화폐 코인 프로젝트들은 돈을 써가면서 마케팅을 해요.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써야지 뭐 그래서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. 뭐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.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단가를 얘기했는 게, 수위 그때 이제 단가가 게시물 1000회 조회당 200달러 그걸로 이제 받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라울 GMI가 라울팔이에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, 뭐 그 라울팔이 현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자문위원회에 앉아 있고, 그리고 OTC 입찰, 큰 잔금 해지를 통한 비교적 강력한 보유. 그러니까 큰 잔금 해지, 그러니까 락업 물량 풀린 거 있었는데 다들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, 그리고 이런 홍보를 하니까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, 예,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언급하고 있습니다. 사실이라 믿는 강세입니다. 그러니까
홍보를 하니까 오를 거다. 그래서 우리 이때 라이브 방송 때 막 고민했었잖아요. 근데 이때가 시초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그레이스케일에서 수익 트러스트 출시했고, 그 다음에 USDC, 서클 USDC에서 수익 기반해가지고 또 지원했고,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사실 이런, 그러니까 쉴링이라고 하죠. 흔히 쉴링. 이게 뭐 아서이즈가 또 대표적이긴 하잖아요. 뭐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아 뭐 그런 특성이 있는데,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게 뭐가 있는가 싶어요. 요즘 이런 거 보면은. 이런 거 보면 헷갈리죠. 사람들 헷갈리죠. 근데 오히려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코인 유료 광고를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코인 유료 광고를 안 해요.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여기 시청하신 시청자분도 그렇잖아요. 사람이란 게 기본적으로 돈을 뭔가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어요. 마음의 문이 막 이게 닫힌단 말이에요. 마음의 문이 닫혀요.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돈 관련된 이야기, 그러니까 유료 뭐 이런 광고, 유료 광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대부분 그렇던데요. 예. 유료 광고 하면 저 신뢰 안 가. 근데 뭔가 무료로 얘기해 주면은 신뢰가 가고 좀 뭔가 내가 손해를 살짝 보고 희생을 해야지 저 사람 좀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거기서 정직함을 느끼면서 신뢰를 하는 그런 패턴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마인드셋이 특히 이런 수위 이런 거 볼 때는 좀 이번엔 장애가 됐던 것 같아요. 예, 특히 이런 거.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유료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망한다.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마케팅을 해가지고 알려줘야지 그게 또 사람들 더 많이 알려주면서 가격을 올리는데 그게 나쁜 건가? 따라서 뭔가 그 유료라는 거 거기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런 팩터 하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거보다 전체의 시장 상황, 아까도 봤지만 수위를 체크할 때 그레이스케일도 있었고 USDC도 있었고 뭐 그 뒤에 나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조짐들이 다른 것도 근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이런 여러 가지.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료 광고에 꽂혀가지고 버려 이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특히 알트코인의 투자 원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대부분은 유료 마음의 문 처음에 딱 닫아버려요. 나중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일 거야. 거기에서 미스가 나기 시작하죠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 할 때는 좀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라면 보통 기버에 신뢰가 가잖아요. 예, 근데 그게 100%는 아니더라. 100%는 아니더라.